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지러운 세상에 어른이 안 보이는데 유일하게 국가의 어른으로 쓴소리하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국힘당 요즘에 당대표 뭐 분위기로 술렁술렁하고 그러는데 요즘 국힘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당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현재 시점, 오늘 현재 시점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1년 5개월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오늘이 9일이니까 네. 이게 12월이 지나고 1월 1일이 되면 1년 4개월 네. 눈앞에 바짝 바짝 다가오거든요. 다가오는 거죠, 이제. 네. 이런 시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오늘 현재 대통령 지지나 대통령에 대한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지지율상의 문제점을 빼고 국민의힘당만 바라본다면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요? 보통 위기가 아니라 예. 심각한 위기다. 예. 그 이유는 지금 각종 여론조사 네. 어제까지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조금 상승한 것 올라갔습니다. 같은데 이게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조금 앞서거나 조금 뒤서거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민주당하고 비슷하죠. 지금. 네.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흉측한 헌정사상 최악의 대표가 지도하는 그 민주당인데도 그 민주당에서 민주당에도 비슷비슷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보다도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앞서거나 해서는 안 되죠. 감각적으로는 훨씬 앞서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년 5개월 남겨둔 국회의원 선거 전에 민주당은 정리되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1년 5개월 국회의원 선거 막바지에 가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금년 말 내년 초에 이재명은 나는 정리되라고 봅니다. 예. 정리된다는 뜻은 당대표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 네. 그 사법 처리가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내년 2, 3월까지 국민의힘당 전당대 이전까지 민주당이 정리 안 되고 질질 끄는 상태, 지금 같은 상태가 계속됐다면 그건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도하는 것이 시간 문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은 누가 대표가 되어도 신선할 거 아니냐 이거야. 예. 누가 대표가 돼도 이재명 요소는 지워졌으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낫겠죠. 예. 그러니까 현재도 국민의힘당이 현재 상태도 이런데 비슷한데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훨씬 앞설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게 현재 위기 국면인데 또 하나는 내년 3월 초 전당대회까지 두 달 남짓 남았 그렇죠. 한 3개월 2달 남짓 남았는데 당 대표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의 면면을 볼 때에 이게 과연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도하는 이 총선거에 있어서 개혁 공천을 과연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이런 사람이 지금 물망에 오르느냐. 이건 참 자연인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저니까 얘기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럼요. 저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물망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자천 타천으로 대표 후보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무작위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 지금 알려진 대로 하면 김기현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윤상현 의원, 권성동 의원도 잠재적으로 네. 찬스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 유승민, 예. 좀 이런 사람들이거든. 이런 사람들인데 강신업 변호사가 최근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거는 최근에 이름이 오르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현재 당의 국회의원 경력을 가지고 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후보에 올라 있는데 제 느낌으로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 이분들은 이 대표 빼고 당직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거든. 예. 대표 빼고 최고 당직은 이 원내대표 아닙니까? 예. 안철수 의원은 독자적으로 당수도 했고 대통령 후보도 한 사람이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경력을 가졌는데 이 중에 누가 돼도
과연 개혁 공천을 이루고 그 앞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폭 올라갈 이 개편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그리고 개혁 공천도 해서 국민에게 신선감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돼도. 그게 저는 퀘션 마크예요. 그 어떻게 보면 인물란이라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 요소거든, 이게. 아, 이 사람이다.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 특히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이 말을 첨가해서 하면 이게 여론조사에 이게 지금 거명된 사람들 중에 1등으로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원 여론조사를 하면 비율이 낮은데 1등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이 방송에서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행위만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 전후를 통해서도 문재인이나 이재명 대표를 비판 비난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렇게 해서 적을 도운 윤석열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범죄자다. 그 전쟁 범죄자니까 석고대죄하라. 제가 한 등급 나누어서 오늘 아침에는 반성문이라도 쓰고 나와야 된다. 그런데 어떤 유력한 언론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 며칠 전에 공개적으로 유승민은 민주당 가야 할 사람이다. 그럼요. 그 제가 차마 이 말을 이 자리에서는 안 하겠는데 대표 도전해서 나오려고 그러면 석고대죄하는 게 원칙이다. 그게 싫으면 반성문이라도 쓰고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범자가 이게 여론조사상으로 어떤 여론조사든지 간에 활개를 치는 이런 정도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게 인물란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그 인물란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당내의 그 핵심적인 인자들이 노력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흔적은 지금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어제 그저께는 이런 일을 합디다. 공부 모임이란 걸 만들었디다. 공부 모임. 그래가 김형석 교수를 초청해갖고 국회 그 제2 본회의장에서 7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그러니까 그 107명 의원 가운데 그 3분의 2가 참석했다고 그렇죠.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누가 주동이냐? 윤핵관이 주도하고 있다. 뭐 장제원, 권성동. 그게 제가 해괴하게 들리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그거 할 일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 집단을 만들겠다. 그런 오해를 그러니까 이 깃발을 들었다. 공부 모임. 그럼 그게 끼어야 된다. 그래야 그 공천에 윤 대통령의 잠재적 힘 그리고 윤핵관 핵심들의 힘이 공천에 영향을 줄 테니까 그 공천도 쉽게 따야 되겠다. 지금 그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 국민의힘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의 위기라고 하는 방정 중에 하나가 그런 공부 모임을 만들고 심한 말로 뭐 획책하고 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정말로 따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전당대회를 빛나게 하며 국민들이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인사들을 당내에 이게 인물들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외부에서라도 전당대회에 참여시켜서 뛰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경선 기본적인 틀도 바꿔가지고 이런 전당대회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공부 모임이라면 100번을 해도 괜찮은데 그렇죠. 말이야. 세 분리기와 그 고착화 거기에 이게 우두머리 노릇하려고 하는 몇몇 인사들이 그리고 거기에 부안해동 해갖고 자기 공천의 운명을 걸려고 하는 의원들의 그런 약점을 이용하는 이런 행태를 이게 보여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이게. 그러게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어차피 대표는 뽑힐 거 아닙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무슨 뭐 아주 획기적인 백마 타고 오는 기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가 있는 사람 중에서라도 결국 되고 말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됐는데 지금 제가 예측한 대로 그제 고만고만한 사람 중에서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개혁 공천이라도 이룰 수 있겠느냐. 개혁 공천. 제가 왜 개혁 공천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 이 2년 전 그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아니라 이 국민의힘당 핵심들이 반성을 해야 돼.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행했던 그 공천 결과는 공천이 전반적으로 누더기 이게
똥 묻은 공천이 돼 가지고 네. 대패했다. 민주당이 대패한 이유 중에는 공천이 곳곳에서 잘못됐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국민들에게 나쁘게 비춰졌다. 예를 들면 공천만 받으면 국민의힘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DK 뭐 하여튼. 예. TK, PK 지역과 서울 일부 지역. 예. 여기에 부패 공천의 냄새가 풀풀 나고 지금도 남해안 지역 뭐 깨놓고 얘기하면 PK 지역 또는 TK 지역 일부에서는 그 유권자들이 이 사람 이건 돈 먹고 공천 받았다고 손가락질하는 지역구가 몇 개 있어요. 네. 그것은 그 당시에 공모 절차나 심사 내용을 보면 그거는 외부의 어떤 작용 아니고는 그 사람이 절대 공천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이런 지역이 있어요. 공천 마감이 가령 오늘 5시다. 네. 이런데 오늘 오전에 그 지역은 8시로 연장한다. 이래가지고 예. 공천을 주고 거기 토호 세력 출신이 공천을 받았는데 그 부자야. 예. 그래갖고 뭐 다른 사고가 있어서 뭐 지금 탈당해가지고 이 무당적 상태인데 예를 들면 그런 구역을 네. 비롯해가 돈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농객 쪽에는 아주 과격하게 제가 보면 과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과격하게 일반 당원들이나 그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들으면 과격한 요구가 될지 모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지역은 수사례가 잡아 넣어야 된다 이게. 그래가 민주당에도 문제 있으면 잡아있고 이래야 개혁 공천이 된다. 맞습니다. 예. 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딛고 그 과오를 씻고 과연 개혁 공천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말이지. 제가 이 말을 우리 이봉규 대표 앞에서 그리고 그 시청자들께 이렇게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제 머리에는 이게 못할 것이다 이게야. 예.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이게 못한다 이게. 이게 말이지. 지금 룰을 수시로 바꾸고 만들어 놓은 룰도 계속 깨고 그 전략 공천이다. 알바키다. 그러니까 실세가 작용하고 돈이 작용하고 하는 이런 일이 또 이런 벌어질 일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군요. 반복되고 말 거 아니냐 하는 지금 몇몇 당대표 주자들 몇몇 보니까 혁신해서 뭐 할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렇게 보이시는군요.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 정말 당을 걱정하는 핵심 인자 몇몇이 모든 걸 걸고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각오해야 되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1호 당원의 윤석열 대통령도 철저하게 이 공천이 개혁 공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불법 요소가 있는지를 철저히 살펴야 돼요. 거기에 나를 계속해서 나한테 충성을 바칠 사람이 공천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이 공천에 있어서 정말 개혁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리를 둬야 돼요. 거리를 두고 거기에 부정 부패 행위가 있는가를 감시자의 대통령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해 갖고 그걸 감시하고 독려하는 입장에 서야지 쪽지를 내보내거나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거나 내 사람 심기를 하거나 하는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릴 것을 아예 원초적으로 버릴 것을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관위원장이 진짜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이제 말아먹었는데 이번에 공관위원장을 이 지금 당대표가 또 중요하고 당대표가 공관위원장을 임명할 거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중요한데 박찬종 변호사님이 공관위원장 하시면 제가 볼 때 잘 될 것 같은데요. 안 시켜주는데 뭐 안 시켜주는데 잘 되고 못 된다고 아니 뭐 공관위원장 그런 제한도 없는데 제가 이 3년 전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때에 네. 그때 김병준 교수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때의 의원총회에 예. 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위원장이 어떤 안상수 의원이 예. 후보를 저하고
김병준 의원 두 사람을 후보로 추천을 해가 국회의원들의 그 투표에 붙였어요. 예, 예. 어떻게 됐습니까? 떡이 됐지 내가. 그래 내가 그러니까 국힘당에 안 되는 안상수 거예요. 의원 보고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망신을 시키느냐고 내가 그 뭐 하겠다고 했느냐고. 예. 그러니까 한번 전화가 걸려와갖고 이 비상대책위원장의 이 바깥에서는 뭐 이게 TV 토론 프로에서는 내 이름을 거명한 이 파트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름 올려보겠다 그러길래 제가 무심코 뭐 아무 대답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동의 한글로 간주해가지고 이름을 올렸던 모양인데 그건 제 실수예요. 예. 나를 빼라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꼴인데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나를 아니 그 왜 그러냐면 그래서 국민의힘이 안 된다는 게 박찬정 이제 변호사님이 공천위원장 되면 이 뻔하거든요. 완전히 자기들하고는 상관없이 진짜 개혁 공천할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김용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공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 갖다 놓고 짬짬이를 서로 하고 내 편 누구 밀어넣으면 받아주고 뭐 돈도 좀 받아주고. 근데 박찬정 변호사님은 이게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결사반대하는 거죠. 이래서 국민의힘은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아먹고 이번에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천 규정을 네. 딱 헌장처럼 딱 만들어 가지고 네. 그게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국민의힘당에는 좀 오래전 일이지만은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심사위원장이 이름 공개할게요. 김문수 네. 의원이 공천심사위원장인데 저기 PK 네. 지역의 어떤 지역에 재선 의원이 있었어요. 네. 그 지역의 이 공천을 신인으로 바꿔가지고 일테면 말하자면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그 운동선수에 유명한 운동선수로 바꿨어요. 네. 문대성인가요? 바꿔가지고 그 지역은 이 신인인 운동선수로 내정했다 하고 신문에 이제 발표가 난 다음 날 아침에 네. 그 탈락했다고 발표된 현역 의원이 당사인의 공천심사위원회실에 이 쪽지가 출입 불가라고 써붙이는 거 딱 띄고 문을 콱 열고 이 양반이 아마 건장하고 이렇게 유도로 좀 한 사람 같아.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게 들어가서 이제 회의를 하고 갑자기 문이 꽉 소리가 열리니까 안에서 모두 주목도 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더니 성큼성큼 위원장석에 다가가고 멱살을 잡고 의자에서 바닥에다가 팽개쳐가 딱 깔고 앉아가지고 넥타이로 목을 졸랐어. 어이구. 이거 그대로 얘기할까요? 너 이놈 나를 왜 탈락시켜? 그래 이게 이 국회가 무슨 저기 체육관이고 그다음에 뭐 운동장이냐 운동선수 또 깨. 그러니까 어휴 나 죽는다 말해라 뒤집을래 안 뒤집을래 말해라. 그게 이제 손 들어버렸어요. 그 발표를 뒤집었어. 예. 예를 들자면 그건 아주 극단의 사례인데 예. 이게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 때 있었던 공천에도 그 공천을 주관한 사무총장이 있어요. 예. 어마어마한 돈을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놓고 이제 장관 자리를 요구를 하니까 이명박 청와대에서도 기가 차가지고 이 리스트를 제시했대요. 너 이러이러한 공천에 이러이러한 지역에 이러이러한 걸 먹었지 않냐 하니까 그다음부터 장관 시켜달라 소리 두 말도 못하고 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김형호 이 공천관리위원장 한 공천 그 정말로 썩고 부패한 공천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례를 답사하지 않게 하면 혁명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공관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당 대표로 뽑힌 그 대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대표가 중요하죠. 그렇지. 대표의 의지와 그런 결단력 아래서 공천심사위원회도 구성되고 그것이 이게 진행되는데 과연 그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아예 그냥 요번에 당대표는 지금 우려하신 대로 그러니까 기존에 뭐 김기현이라든가 뭐 원내대표 기존에 했던 사람 빼고 아예 그냥 새로운 인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이 대표를 경선하는 룰을 일단 거기에 맞춰서 개정해 줘야 돼요. 네. 외부 인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네. 개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개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 그래서 오늘 이 화두는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현재 위기다. 위기다. 당대표의 현재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돼가 과연 신선감을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생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대표 지도 아래 개혁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 그래서 위기다. 민주당은 체제 개편을 반드시 하게 된다.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나은 지지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할 때 국민의힘당이 지금 저런 모습을 보여서 되겠느냐. 예. 당내 세력 확보에 골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 끝에 뭐 시간이 나시는 분은 들어주시기로 하고 제가 네. 이게 당 혁신, 지도자 개편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헌정사에 69년 11월에 당시 신민당이 1년 6개월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와 대결할 신민당 후보를 어떻게 뽑느냐 하는 것이 이 물밑에서 논의가 시작될 그 무렵에 김영삼 의원이 당시 원내 총무였습니다. 네. 요새는 원내대표고 1927년생이니까 그때 69년이니까 그 김영삼 의원이 만 42세입니다. 만 42세. 그때 40대 기술론이죠. 40대 기술론을 부르짖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응이 유진선 당수를 비롯해서 60대, 70대 내외의 장로들이 포진하고 유진선 당수도 대통령 날 꿈을 갖고 있었다고. 네. 그때 69세였어. 그 70세인데 딱 첫 반응, 유진선 반응. 애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구상유취하다. 그러니까 엄마 젖을 먹는 어린 아이 입에서 엄마 젖 냄새가 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어리다 이거지. 어린 놈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이래가 뭐 면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장로들도 지금이 그럴 때냐? 어? 네. 그러니까 그 직전 선거에는 윤보선 후보가 대결했거든. 네. 윤보선 후보는 그때 이미 70이 넘었을 때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장로 정치를 하고 개파 정치를 하는데 난데없이 42살짜리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설명을 했어요. 김영삼 의원이. 그 내가 나서게 될 수 있는 배경. 내가 후보가 된다면 대결할 박정희 후보는 나보다 10살이 많지만은 그를 에워싸고 있는 핵심들이 전부 젊다. 그렇죠. 그때 그랬죠. 전부 젊다. 허화평, 허삼수. 전부 40대다. 40대. 30대 말 40대 초 이렇다. 내 또래들이다. 그러니까 네. 핵심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나이 들고 그렇게 해서 고인물에 이 심하게 보면 썩은 물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그런 노틀들을 내세워봐야 백전백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부러진다 이랬더니 하루가 다르게 그냥 박수 소리가 바깥에서 이제 요란하고 하니까 김대중 의원도 4살 차인데 나도 나가겠다 이래 됐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열기가 생겼다. 이철승까지. 미국에 망명가 있던 이철승 씨가 귀국해갖고 나도 나가. 40대니까 나도 나서야 되겠다. 족보로 따지면 이 5.16 나기 전까지 야당에 있어서의 김영삼, 김대중 의원보다는 이철승 의원이 국방위원회가 더 앞서 있는 사람이거든.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망명가 있는 사이에 내 이 후배 얘들이 이렇게 한다. 나도 나간다. 이러니까 3인방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뉴스는 거기 집중되니까 노인들이 뭐라고 얘기할 여지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렇게 경쟁해가지고 김대중 후보가 탄생했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럼 김영삼 의원은 어떻게 되냐. 그로부터 그 20년, 뒤에 25년이 지나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됐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건 40대 기수로는 그때의 특수한 상황인데 하나 유사한 것은 고인물이었다. 고인물 속에서 그냥 그런 고만고만한 사람들 속에서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된다. 예.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대표 도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고만고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고인물 아니냐 이 말이야. 맞습니다. 때마다 그 이름만 나오고 때마다 그 이름만 나오고. 네. 특히 안철수 의원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안 해본 게 어디 있어요. 안 해본 게. 그러니까요. 그 사람. 그러니까요. 안 해본 게 누가 그러더라고. 2가지 안 해봤다고 그러더라고. 뭐 3가지 안 해봤다 그러더라고.
대통령 안 하고. 국회의장, 대통령, 대법원장. 3부 요인 안 하고 다 했네. 그러니까 이게 이야. 40대 기술론을 제가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네. 이게 국민의힘 당에 솟아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네. 그러면 대표가 이런 환경에서 그렇게 새바람을 일으킬 후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럼 공천만이라도 미리 결정을 해야 돼. 미리 공천 룰. 미리 그냥 그 선거 임박해갖고 낙하산 공천으로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넣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네. 마감 시간 5시인데 시간을 연장하고 이따위 짓을 하지 말고 그냥 미리 해가지고 거기 가서 박가래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아주 신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네. 우리 지역 후보가 미리 결정됐구나. 차라리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도 돼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당대표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찬종 변호사님 지적대로 절체절명의 국힘당은 위기입니다. 당대표 잘 뽑아서 공천위원장도 잘 선정해서 이 다수당 못 되면은 윤석열 정부도 무너지고요. 다음 대통령 선거도 무너집니다. 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